안녕하세요. 스튜디오백에서 공연기획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백민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스튜디오백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름하여 스튜디오백 연말 정산 되시겠습니다. 2022년에 꽤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 뭐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 어떤 것들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지금 레슨은 저희 공연기획 레슨은 지금 총 12명 수강했고 현재 4명 취업 상태고요. 그리고 휴강 2명, 그리고 현재는 남아있는 수강생이 6명. 그리고 예술교양 레슨은 올해는 총 5명 수강했어요. 되게 적죠. 평소에는 못해도 그래도 한 12명, 13명 정도는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5명만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운영을 이제 안 할 예정입니다. 예술경영 레슨은요. 지난번에 한번 예술경영 레슨 이제 마침표라고 해가지고 영상 찍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생들이랑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뭐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재밌는데 견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만 떼우도록 할 텐데요. 신기한 게 여기 영찬 학생이 다 있네. 영찬 학생이 올해 선생님한테 6월 달쯤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죠.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영찬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랑 함께 고생한 친구들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기 8개 프로젝트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11개인데 그 중에서 3개는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대비적인 거라 가지고 뺐고요. 이 8개 프로젝트 말고도 그 11개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총 24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럼 누굴 데리고 간 거냐면 예술경영 출신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데려갔었고요. 그래서 24명 친구들이랑 같이 현장 프로젝트를 참여했었네요. 일단 1월 달에 스포츠 아트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랑 이제 예술의 결합, 그리고 전시 겸 공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쪽에서도 이제 비보이 그리고 프리스타일 바스켓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무대 쪽을 어레인지하는, 근데 그렇게 큰 무대는 아니었고 되게 작은 무대에서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훈 학생이랑 은주 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포맥스 깔고 그리고 스피커 깔고, 이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제 BTL 이벤트 기획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BTL 이벤트라고 하면 되게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에어서울에서 괌 취향 프로모션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커피빈에 에어서울 부스가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괌 관련된 것들, 이제 좀 그런 이미지들이나 컨셉들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BTL 팝업 스토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무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토존이랑 그리고 이제 그 시트에 있는 커버까지 이제 만들어서 부착했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스 전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부스 자체는 이제 에어서울 쪽에서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괌 관련된 것들만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때 우리 연수 학생이랑 승민 학생이랑 같이 참여했었네요. 자, 그리고 필더 펑크 오랜만에 좀 큰 규모의 행사를 했었는데 스트릿 댄스 관련된 이벤트였습니다. 팝핑, 락킹, 와킹 이 3가지 장르를 묶어서 이제 진행하는 배틀 대회였는데요. 이제 야외에서 페스티벌 같이 부스 이벤트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이제 협찬사 관리, 그리고 부스 관리, 그리고 이제 DJ 관련된 테크니션 관리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오랜만에 열리는 큰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이때 1200명 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1000명이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들어가가지고 했었는데요. 물론 안전 신경 써가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강생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고 선생님도 오랜만에 좀 큰 규모, 물론 평소 같았으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 선생님이 몸에 녹이 쓴 기분이 느껴졌던 게 너무 오랜만에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미축제 툭 찍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뮤직 앤 센트 콘서트,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강생이 강릉에 가가지고 열게 된 꽤 대규모 콘서트였거든요. 사실 콘서트라기보다는 한 중규모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무난할 텐데 여기는 우리 수강생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뭘 도와줬냐? 이제 서브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서브 스테이지에서 이제 음향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데려왔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어레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서브 스테이지 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여기 연출하시는 분들이 뭐 이쁘게 잘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 근데 여기서 큰 수확은 나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되게 좀 선생님한테 많이 와닿는 음악들을 하셨어가지고 올해 하나 건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한번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오랜만에 들었던 인디 아티스트였고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좋은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게 좋은 아티스트였지만 선생님한테 되게 다가오는 음악을 선보였던 건 나무님이었다는 점. 이때 우리 수강생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선생님 일 안 하냐고. 근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일 안 하려고 우리 수강생들 데리고 가는 건데. 아무튼 우리 수강생들 덕분에 되게 즐거운 한때였고, 되게 여기는 지금 스테이지가 서브 스테이지고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만들고 직접 이제 운영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할까?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업대에 이제 페스티벌 기획을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제 음향으로 선생님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사실 기획자인데 이제 그만 음향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음향 감독님 따로 섭외해서 하고 선생님은 좀 이제 전반적인 기획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 관계자들이 선생님을 음향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기획자로서 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간에 뭐 9월, 10월, 11월에 했던 거는 다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진행했던 펑키걸즈, 이거는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것들도 선생님이 주최한 건 아니고 선생님은 부분적으로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참여를 하거나 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부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도와드리러 갔었던 건데, 이건 선생님한테 굉장히 뜻깊은 행사예요. 왜냐면 이걸 주최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회사 다닐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용기를 주시고 같이 함께 일하고 그랬었던, 그래서 선생님이 회사 나갈 때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제가 뭐든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은혜 갚을 날이 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펑키월드라는 행사가요, 생각보다 좀 역사가 있는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참여했던 댄서들도 여기서 이제 데뷔를 하거나 여기서 굉장히 유명해지거나 했었던 그런 되게 유명한 행사입니다. 여성 댄스 퍼포먼스 이벤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 관련된 또 음향 관련된 거네. 아무튼 이걸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 협찬사 관리해주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데려와가지고 운영해주고. 이때는 참고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게요,
이때 현장이 두 개나 있었어가지고 다른 현장이랑 같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좀 정신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이 정신없는 선생님을 따라와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한 대 묶어서 하는 건데 올해도 이파리북스 분들이랑 같이 일을 3개나 했네요. 그래서 이파리북스 프로젝트들은 따로 한번 묶어봤는데 이제 5월 달에 진행된 전시 기획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진행된 그 댄스컬 그리고 12월 달에 진행된 이제 복합 퍼포먼스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요 3가지를 이파리북스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메리골드의 꽃말을 안 하면라는 전시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 했었던 청년 자살 시도자들을 위한 전시 및 퍼포먼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산 어떤 전시 공간에서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여기서 전시를 한번 하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까지 같이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그 전시 공간을 구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이때가 한창 바쁠 때였어가지고 사실 선생님은 그냥 되게 휴가 간다는 느낌으로 갔고 원래 11월 달에 했던 메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하기가 좀 빡빡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이때 설치가 한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1월 달에 했던 메리골드는 하루 종일 걸렸죠. 하루 종일 걸렸는데도 다 설치가 안 돼가지고 막 다음날 가가지고 또 더 세팅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때 휴가 간다는 느낌으로 같이 따라가가지고 옛날에 막내 시절 그 느낌으로 약간 진행료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다리 타가지고 이제 설치하고 그랬었네요. 선생님 이파리북스 했던 프로젝트 했던 모든 분들을 참 좋아하고 그러지만 특히나 선생님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네. 가끔씩 몇몇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 할 때나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막 보곤 하는데 2023년에는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감정연구소 뭐 메리골드의 꽃말을 알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파리북스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 참여자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언급이 많이 되고 이런 문제에 중심이 되는 화두가 되는 분들이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감정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교육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 다문화 과정. 근데 이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깊해져가지고 그냥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좀 적은 그런 이슈에 화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댄스컬을 열었던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감정 연구소였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파리북스 그 대표님이 이거 같이 할래? 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청소년 관련된 문제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쉼터 학생들이랑도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장애학교 친구들이랑도 같이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내가 배울 게 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때 그냥 이 대표님이 진짜 좀 그 신박한 걸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연출적인 그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인데 아 진짜 이때 되게 많이 그 힘들었던 게 이 공연이잖아요. 근데 공연을 전시 공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융복합이면서도 또 그 약간 인터랙티브한 그런 느낌 이머시브까지는 아니고 인터랙티브한 그 느낌 때문에 전시 공간을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다른 공연들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백에 있는 스피커가 이때 8대가 같고요. 아 이때도 또 음향을 했었네. 직책은 무대 감독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은 정작 이제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서 이제 그 콘솔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정작 무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선생님 턱살이 너무 많이 나온 거. 또 우리 자랑스러운 수강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기 수연 학생이면 인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북스랑 했던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가 아까 전에 펑키걸즈랑 같이 겹쳤던 거라서 선생님 굉장히 이때 정신이 좀 없었는데, 탈가정 청년. 선생님은 옛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쉼터, 즉 이제 탈가정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가정 청년들, 그냥 청년의 나이에서 이제 가정을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거였는데, 선생님도 나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슈를 들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복합 전시를 좀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되게 신박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수강생들도 되게 신박했다고 느끼고, 다만 작년에 이제 메리골드 설치할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작년 메리골드 설치 때보다는 훨씬 더 편했는데, 이때 이 대표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시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몸도 너무 건강이 좀 떨어지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뭐 연출력도 훌륭했고 진행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됐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조금 하나씩 이제 문제가 딱 생겨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그래도 잘 끝났고 생각보다 이쁜 뷰가 많이 만들어졌었고 선생님한테도 영감이 굉장히 됐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자꾸 선생님 사다리를 자꾸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엔 좀 사다리를 좀 많이 안 타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우리 수강생들은 알다시피 사다리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할 때마다 사다리를 자꾸 태워가지고 사다리 공포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심지어 이때는 이제 사다리 탈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 우리 수강생들까지도 물론 좀 낮은 데서 이제 탔지만 수강생들까지도 사다리 타가지고 이거 시트지 붙이고 이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사다리를 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 파리북스랑 같이 하는 행사들은 뭔가 울림이 되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영감이 되고 선생님한테도 영감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쭉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사다리는 조금 덜 타고 싶다는 점. 2022년 총평을 하자면요, 이번에는 2021년보다는 그래도 프로젝트를 좀 했네요. 그래도 선생님의 옛날 커리어에 비해서는 조금 소소하게 진행됐다. 근데 여기서 소소하게 진행됐다는 게 그 프로젝트들이 조금 이제 작게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게 소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원래 이제 어레인지하는 그런 규모의 행사들 그리고 페스티벌들 이런 거에 비해선 작게. 근데 얼마 전에 무대 감독님 만나가지고 되게 친한 무대 감독님이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민기 너는 요즘 그냥 되게 소소하게 치고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왜냐면 2018년에 선생님이 초에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항상 얘기해주지만 내한 공연 엎어지고 페스티벌 엎어지고 평창 못 가고 막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딱 생기고 나서
상반기에만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날렸어요. 네, 투입된 예산들도 있었는데 그 예산들 돌려받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홈런을 많이 치는 강타자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타, 짐할 때는 번트 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걸 선생님이 요즘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쌤이랑 좀 큰 그런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겁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우리 수강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큰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선생님한테 굉장히 소중했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을 데리고 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해왔으면 좋겠네요. 2023년에는 말이죠. 2023년 계획은 솔직히 말하자면 예술경영 레슨을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선생님도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뭔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큰 구다리의 계획은 없어요. 선생님이 ENFJ이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획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2020년 때 쇼크가 좀 컸었어요. 코로나 때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선생님의 계획대로 이게 삶이란 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큰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계획된 거,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될 예정인 것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선생님이 좋은 기회로 음향 브랜드, 꽤 큰 브랜드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몇몇 개를 이제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 좀 큰 곳이라서 차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리고 출강이 벌써부터 2개가 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돈을 좀 많이 주는 데고요. 한 곳은 그 좀 규모가 큰데 여기도 어느 정도 출강 비용을 좀 주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비용에 비해서 좀 큰 곳이라서 그래도 꽤 이제 괜찮은 출강 내용이기도 해서, 그래서 내년에 부산에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데뷔인가? 아, 데뷔는 아니죠. 뭐 어디서 진행할지 모르니까 뭐 내년에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스튜디오백을 2016년에 오픈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연말 연시였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버티지? 사실 선생님 말고도 많은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한 이 모습들, 그리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되게 즐거웠던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그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에 함께할 모습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기획자를 기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